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기억은 나니? 당연하죠. 스펙트럼이랑 스펙트럼 했었던 거랑 그리고 우리 이제 1단원 했었던 거 전부 다 이제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수소하고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거든. 자, 봅시다. 24페이지야, 24페이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 우주, 지구, 사람. 요거는 암기야. 거기 딱 별표를 쳐놔. 자,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헬. 수소와 헬륨이야. 요것이 뭐 3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바보고. 근데 지구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지구가 뭘로 이루어지니? 제일 많이 있는 거 거기 봐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야? 철이요. 철, 그 다음 산소요. 산소, 그 다음 주소요. 자, 요거 철, 산소, 규소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철이고 가장 많이 있는 게 철, 산소, 규소야. 요거는 가능하나 입이 찢어질 것 같아.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중에 지구에 대해서 배울 때 지구 전체의 구성 성분은 철, 산소, 규소 순이야. 그런데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랑 멘트를 이루는 구성 성분 그리고 핵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각각 달라. 그것은 이게 따로따로 외우고 있어야 돼. 지각의 구성 성분은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아. 철이 아니라. 철이 저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의 내핵과 외핵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왜 철과 산소가 가장 많으냐면은 철 자체가 산화철의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두 개가 많은 거야. 그 산화철이 됐을 때가 가장 그냥 순수한 철 있는 것보다는 산화철이 되어 있는 게 에너지 준위가 낮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 지구의 핵에 그런 식으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다. 자, 사람 봐라. 사람 뭐가 되어 있니? 사람. 산소요. 산소. 그 다음. 산소. 다음. 수소. 우리 뭐라고 그랬어? CHO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야? 질소. CHON 단백질. 알겠지?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자, 요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구 지각에 또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 코에다 바람을 불어 넣어서 뭐 이렇게 되잖아.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거 봐, 맞잖아.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 지각의 구성 성분이 사람의 요 구성 성분이랑 되게 유사한 건 맞아. 그래가지고 흙으로 만든 게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 근데 그거 아니라고. 자, 요거는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는 제발 다치고 외우세요. 별로 토 달지 말고. 알겠어? 토 달고 싶은 표정으로 그러고. 이거 외워야 돼. 수소, 헬륨, 지구는 철, 산소, 규소, 그리고 사람은 OCH. 사실은 분자 수로 쳤을 때는 H가 제일 많아. 근데 이게 분자량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비냐면은 질량비야. 산소 질량, 탄소 질량, 수소 질량, 그 다음 단백질 질량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거 외워야 되고. 자, 지금부터 요거는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야. 자, 요거는 그냥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나중에 지구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여기 나오게 될 거야. 기억을 해라. 그 다음,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자, 그냥 일단 답은 이거야. 수소와 헬륨은 우주가 탄생하면서 바로 생겼어. 그런데 나머지 것들, 수소와 헬륨 이외의 것들, 물론 리튬도 조금 생긴 걸로 나오긴 하는데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수소, 헬륨은 우주의 빅뱅과 함께 같이 생겼다. 그게 끝.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냥 그것은 답이 정해져 있어. 별에서 생겼습니다. 이거야.
너희들 혹시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아니? 아니면 책? 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 그게 이제 지금 닐 타이슨이라는 그 흑인 과학자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원작은 1978년인가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미국에서 칼 세이건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그것을 제작을 했는데, 그 코스모스의 가장 처음 말이,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이 딱 뭐야?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왔습니다. 딱 이 얘기로 시작해.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거든. 너희들은 다 별에서 온 그대인 거야. 미안해. 너희들은 다 이거 CHO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H를 제외한 나머지 CH는 다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인데, 이것은 조금 좀 되게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좀 넘어가는 게 필요해. 자, 우주는 빅뱅을 통해서 생겼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균일하다 그랬지. 그런데 그 균일한 가운데 우주 배경 복사 사진 너희들 기억하면은 좀 좋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잖아. 그 아주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곳에 조금 더 많은 물질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많은 물질들이 조금 모여 있는 그 미세한 밀도 차이가 어떤 걸 만드냐면은 중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쪽에 조금 헬륨이나 수소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가스 구름이 형성됐다라는 그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자, 별의 형성, 이거는 완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가스 구름. 우리 지구나 모든 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스 구름이 먼저 주위에 모이기 시작해. 중력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밀도가 차이가 있더라도 그 밀도 아주 작은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그게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됐다가 점점점 이게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점점 그 부피가 커지기 시작하는 게 있는 거야. 수소나 헬륨이 점점 많이 뭉쳐가지고. 그렇지? 그게 바로 성운이 형성됐다고 그래. 그때는 그냥 가스 구름들일 뿐이었는데, 그냥 힘이 휘끄무리한 거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뭐가 돼? 빛이 나기 시작하지.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성운이잖아. 별 성자의 구름 문자야. 그러니까 별이 생성되는 구름들이 이제 좀 밝아진 상태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두 번째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한 지점에 더 많은 기체들이 모이겠지. 수소나 헬륨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처음이 원시 별에 형성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원시 별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봐봐. 수소들이 모였어. 엄청 많이 모였어. 그럼 막 뜨거워져. 그러면은 어떤 힘이 가장 강해질까? 힘들이 강해지. 아까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있어. 그 네 가지 힘들 중에 우주를 지배하는 건 뭐라 그랬니?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 중력이야, 중력.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봐봐. 어떤 기체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가운데를 향해서 엄청난 중력을 받고 있겠지? 그치? 그럴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데서는 어떤 일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봐봐. 수소가 있어. 수소가 있고, 여기 또 수소가 있어. 그러면은 얘네 둘이 드디어 엄청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나게 큰 압력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얘랑 얘가 겹쳐질 수는 없잖아. 그런데도 이 중력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밀착을 시키다 보니까 이 원자핵 길이가 거의 진짜 원래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플러스 양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밀쳐내야 되는데, 자, 어느 순간 아주 가까워지면 뭐가 생긴다고 했니? 기억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강력. 원자핵과 얘와 얘를 딱 붙여놓는 강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가까워지는 거야, 이 핵에서. 그럼 얘네 둘이가 딱 뭉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두 개가 세대. 그러면 얘는 뭐야?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뭐야 얘는? 무슨 원소야? 아니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뭐예요? 헬륨. 헬륨. 수소 두 개가 뭉쳐가지고 헬륨이 되기 시작한다고 얘한테서. 이 별의 내부에서 수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헬륨이 된다. 자 밑에 보면 근데 봐봐.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이 된다고 돼 있지. 그치? 두 개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이거 사실은 조금 센스가 있는 학생 같으면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왜냐? 봐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거잖아. 근데 우리 우주 초기에서 어땠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지 않았어? 왜냐면 양성자가 더 안정나니까.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하면서까지 어떻게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센스가 넘치는 아이들이지.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치? 자 알겠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외워. 이거 사실은 여기 헬륨,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중간 단계를 완전히 생략을 해놓은 거야. 여기서는 그냥 외워.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돼. 그럼 봐봐.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면은 무게가 어떻게 되겠니? 무게가. 수소 원자핵 하나의 질량은 1이야. 그럼 그게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면은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 가인이밖에 없지. 무거워져요. 네, 4. 4가 되지, 4. 4개가 모였으니까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질량 불분의 법칙이 있잖아. 근데 4가 안 돼. 자, 원자랑 이 원자핵 4개가 모였는데 이 원자 양성자 4개가 모였는데 얘가 질량이 4가 되는 게 아니라 3.9999 이렇게 돼. 아주 미세하게 질량이 줄어든다고. 이때 발생하는 게 제일 처음 너희들한테 배웠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인 E는 mc 스퀘어가 나오는 거야. 자, E가 mc 스퀘어라고 했잖아. 광속의 제곱을 질량에다 곱하면 그게 에너지가 된다고.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이 질량 하나가 뭐가 되냐면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야. 핵폭탄의 원리이기도 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줄, 아마 오늘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얘네가 이 작은 가벼운 원소들이 뭉쳐지면서 이 원소의 이 되게 이상한 일이야. 이건 알 수 없어. 이건 그냥 그렇다라고 알려진 것일 뿐이야. 왜 그런지 몰라 아직. 자, 양성자 2개가 뭉쳐가지고 정확하게 4개가 뭉쳐가지고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로 바뀌는 거야. 그게 헬륨이잖아.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 질량이 4가 아니라 3.9999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아주 미세한 양의 미세한 그 질량이 소실이 돼. 그 질량이 어떻게 소실이 되느냐? 여기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에너지라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원시별 이후에 나오는 주계열성이야.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다. 주계열성. 자, 여기다가 별표를 쳐놔야 돼. 주계열성. 별에 탄생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드디어 자, 원시별만 해도 그냥 밀도가 높고 뜨거운 하나의 기체 덩어리일 뿐이야. 근데 주계열성, 원시별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드디어 이 가운데서, 이 별의 가운데서 이 핵융합이라고 그러거든?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우린 얘를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주계열성. 여기 나와 있지?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 태양은 어떤 상태냐? 지금 이 상태야. 계속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태양의 상태야. 이 에너지가 다 우리가 받고 있는 빛과 열 이런 에너지로 다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가 아주 미세하게 조그맣게 되지만 일단 태양의 질량 자체가 워낙에 크고 첫 번째로 거기서 생기는 이 질량 손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데다가 거기다가 C의 스퀘어 뭐냐 광속의 제곱이면은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광속이잖아. 그지? 거기다 제곱하면은 뭐야? 공이 도대체 몇 개 붙는 거야? 그만큼의 숫자가 더해지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야. 수소폭탄의 원리. 수소폭탄이 뭐냐면은 이 수소들을 강제적으로 핵융합을 시키면서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수소폭탄이야.
그럼 핵폭탄은 뭐냐? 이거보다 엄청 무거운 원소들이 분해할 때, 분리되면서 또 에너지가 소실돼. 그래가지고 그것은 핵폭탄이라고 그래. 그 핵폭탄의 원리는 내가 지금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나오는 왜 별에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가 그 얘기가 돼. 자, 이 얘기 한번 이거 좀 고민을 해보자. 봐봐. 고민이 아니지 그냥. 자, 수소가 있어. 수소가 있고 여기 이제 철이 있고 F이지. 그다음 우리가 너희들이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무거운 원소 뭐가 있을까? 자, 뭐 원자력 발전에 뭐 연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원자력 발전에 뭐 연료가 뭐야? 우라늄. 보통 우라늄 많이 쓰지. 우라늄이나 그리고 여기 그걸 재처리하면 뭐가 돼? 플루토늄 이런 것들. 뉴스에 뭐 엑소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사회 문화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과학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자, 우라늄이라는 놈이 있어. 자, 우라늄은 자, 봐봐. 거기 주기율표 봐봐. 우라늄 몇 번이야? 우라늄의 전자번호는 U야, U. 악티늄족이라고, 악티늄족인가, 란타늄족인가, 아무튼 그렇게 쓰죠. 악티늄이지? 자, 92번이야. 92번. 양성자가 무려 9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양성자 92개만 있는 거 아니라, 거기다 중성자도 막 100개가 넘게, 130 몇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 질량은 거의 236이래. 그러면 얘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볼게, 봐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엄청 크겠지? 수소 이런 데보다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어, 하나가. 엄청나게 모여있어. 그런데 얘네가 왜 불안정한지, 왜 원소가,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해지냐면은, 자, 강력이란 거 있지? 자, 얘랑 얘가 붙어있는 강력은 굉장히 강해. 그지? 근데 이 강력이라는 것은 뭐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한다고 했지. 아주 가까워야 돼.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엄청 가까워야 돼. 그냥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봐봐. 얘랑 얘는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끝에 있는 애랑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거야. 얘네들은 실제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강력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경계선에 있는 거야. 강력과 전자기력의 경계선에 있는 애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네들은 조금만 멀어져도 그냥 그 전자기력에 의해 가지고 청력이 발생해버리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러면은 불안불안하게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충격을 하나 딱 가해줘버려. 이 충격을 뭘로 주냐면은 양성자나 중성자라는 걸로 충격을 빵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아예 모르겠다 해가지고 딱 깨져. 이게 두 개로 딱. 그래서 하나가 마비되고 하나가 플루토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래. 딱 깨져버리는 거야. 이 깨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전체가 예를 들어서 250 정도 되는 뭐면은 이게 깨지면서 249.999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소실된 아주 미세하게 소실된 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게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거야. 핵폭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자, 지금 생각해보자. 얘네들은 수소는 생각을 해보면 수소는 합성을 할 때, 융합을 할 때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해. 이렇게 무거운 데로 가면은 자, 분해가 될 때, 핵 분열이 될 때, 핵 분열이라고 해야 되나? 분열이 될 때 에너지 소실이 발생, 질량의 손실이 발생돼. 얘네들은 융합할 때, 얘네들은 분열할 때. 그러면은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은 질량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개당 질량이야. 그 입자 하나,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의 개당 질량은 점점 줄어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점점 줄어들어. 이 만나는 데가 철이야. 그러니까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별에서는 있잖아. 철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 자, 저 조금 이따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 얘 같은 경우에 분열을 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융합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해. 얘는 이렇게 융합하다 보면은 철까지는 융합이 되지만, 철을 융합시켜가지고 이 높은 데로 올리려고 한다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해야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철 이상으로는 중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 같은
얘가 에너지가 높을까? 얘가 에너지가 높을까? 얘가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 그럼 융합을 일으키려면 어떤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별과 같은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지. 그럼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들으냐? 자, 수소폭탄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위를 이 핵폭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되게 이거는 어려운 단계야. 실제로 이건 다 실험에 성공한 상태고, 미국에서 얘를 터뜨려 가지고 얘를 융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게끔 돼. 수소폭탄이 실질적으로 이 핵폭탄보다 훨씬 더 파워가 강해.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거는 완전히 애들 장난감 수준. 폭발하는 거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그 핵실험했던 거 한번 봐봐. 그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게 이것을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자,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진행 상태가 달라져.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철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고.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 됐어. 주계열성이 된 다음부터는 두 개로 나뉘어. 자, 옆에 봐봐. 수소 핵융합 받는 별의 크기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주계열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력과 에너지가 같은 상태야. 그럼 봐봐. 별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안쪽으로 계속 뭔가 중력을 가하고 있겠지. 여기 안에서는 핵융합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또 비슷한 크기로 바깥으로 나가는 팽창하려는 압력이 생겨. 그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주계열성이라는 거야. 얘는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래야지 어떻게 돼? 요 크기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겠지. 지금 태양이 딱 이 상태인 거야. 계속 안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자, 주계열성은 그 이후로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별의 인생이 바뀌는데 자, 첫 번째는 태양과 비슷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냐? 자, 두 번째는 태양보다 곱하기 10배 이상. 이거 엄청 큰 별인 거지. 태양이라는 저 별이 있잖아. 뭐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가장 친숙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크기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일반적인 크기. 그냥 요 정도 크기의 별들이 그 전 우주상에 가장 많이 있는 형태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 자, 헬륨은 탄소까지 바뀌어. 헬륨 다음에 뭐니? 리튬, 붕소 이런 거잖아. 이를테면 헬륨 두 개가 모이면은 양성자가 4개니까 뭐가 돼야 돼? 베릴륨이 돼야 돼. 근데 베릴륨이 안 되고 탄소가 된다고. 자, 물론 베릴륨이 조금 되긴 돼. 근데 기본적으로 탄소가 많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베릴륨이 그냥 있기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나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베릴륨으로 합성되자마자 다시 분해가 돼버려. 그런데 베릴륨이 되자마자 갑자기 헬륨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탄소가 되면은 그건 안정적이 돼. 그래서 탄소까지 만들어진다고 보면. 자, 여기서 그래서 밑에 보면 암기 꼭 해서 25페이지 보면은 밑에 수류탄 이렇게 되어 있지. 수류탄.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외우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수류탄. 수류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는 수류탄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야. 수소, 헬륨, 탄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리튬이라든가 베릴륨 이런 것도 조금씩 미세하게 만들어지기는 해. 그러니까 탄소까지는 이런 별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탄소까지 합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들이 더 이상 합성할 수 있을 만큼 중력이 세지가 않은 거야. 질량이 그만큼이 안 돼. 자, 탄소까지 합성을 하고 나면 탄소끼리 합성돼가지고 무슨 산소도 만들어져야 되고 철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돼. 그만큼까지 어떤 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핵융합을 멈추게 되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점점 이게 크기가 부풀어 올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축퇴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그냥 그렇게 하려니 해 여기서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탄소까지 합성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적색 거성이 돼.
적색 거성이 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다 그냥 우주상으로 펼쳐져 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장 조그만한 병, 여기 마지막에 행성상 성운 플러스 백석 외성이 되는 거야. 백색 외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아주 조그만한 그냥 한 핵만 남고 아주 그냥 그 여기 탄소까지 만들어졌던 이 핵만 남고 나머지 이 주위변에 있던 붙어있던 것들은 그냥 펼쳐져 가지고 그냥 다시 이런 가스 구름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야. 다시 다른 별에 또 구성 성분이 되기 시작해. 얘네들은 전부 다. 그런데 태양에 보다 10배 이상 넘는 이런 질량을 가지는 것들은 조금 다른데, 자, 탄소까지도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중력을 갖기 시작해. 탄소도 합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수류탄, 삼유철. 이것도 외워야 돼. 자, 수소, 헬륨, 탄소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고, 그 다음 실리콘도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철까지도 만들어. 그래서 요거는 요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여기와 수류탄, 산유철, 그리고 수류탄, 얘네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 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철 말고, 실리콘이나 철 말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 근데 대부분의 원소가 이게 가장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철이 아니라 니켈이야, 니켈. 근데 니켈은 많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는 게 그냥 얼핏 그냥 툭 던지는 얘기들은 그냥 모른 채 넘어가라. 원래 니켈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 그냥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실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존재를 얘기를 해. 실제 에너지 중에 가장 작은 거는 니켈 중에서 중성자의 개수가 원래 니켈보다 2개인가 적은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대. 자, Fe까지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얘가 이제 엄청 축퇴합이 엄청나게 세죠. 중력이 이제 더 이상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합성이 안 된다 그랬잖아. 합성이 더 이상 안 되는데 위에서 이 크기 자체는 원체 크니까 너무 이렇게 이 압축되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 중력에 의해서.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축퇴합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것을 별 자체가 감당을 못하고, 철 원소나 실리콘 원소 이런 것들이 전혀 감당을 못한 채로 원자 핵이 있는 에너지들이 모두 다 폭발해버리는 상태가 돼. 그게 바로 초신성이야. 초신성. 이게 바로 초신성이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얘네들이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야. 초신성이 폭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밤하늘이 밝아졌다는 거야. 그게 지금 사실은 내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내 옛날 내 개인 꿈이 이제 외계인이 나타나면은 외계인을 한번 보는 게 꿈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또 진짜 바람에 있다면 내 인생을 살면서 초신성 폭발이 우리 은하에서 한 번 정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거든. 근데 실제로 초신성 폭발을 앞두고 있는 별이 있어. 그게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만 년 안쪽이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못 볼 확률도 높고, 아니면 진짜 내일 당장 폭발할 수도 있어.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밤에도 화날 거야. 밤에도 나처럼 이렇게 화날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인가 어제 전 세계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때 밤에도 나처럼 밝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 실제로. 조선시대랑,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게 그 정도로 밝은 빛이 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생각했냐? 아, 별이 하나가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는 별 하나가 없어진 건데 그때 새로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신성이라고 표시를 했어. 초신성은 실제로는 별이 폭발해가지고 없어지는 단계인 거야. 이 폭발하면서 없어지면서 어떤 별이 되냐면은 아주 특별한 중성자별과, 또 어떤 경우에 이 중성자별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블랙홀이 됩니다. 여기 나왔지?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별, 주결성, 초결성, 초거성, 초신성, 그 다음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하면은 아마 오늘 수업이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할게. 그러면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있잖아 우리 세계는. 봐봐 주기율표 보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중에 너희들 몸속에 있는 거 많아. 구리, 아연, 제텐이라 ZN을 아연이라고 해가지고 제텐 그러잖아. 아연 이런 것들이 너희들 몸속에 다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자 이거 마지막 중요. 그럼 봐봐 초신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 Fe 이상의 원소들은 초신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수소 헬륨은 빅뱅 이후에 바로 생겼어. 가벼운 원소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별에서 이런 대부분의 별에서 수소, 헬륨,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까지는 여기서 생겨.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는 걸로 철까지 생기고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압력과 그 폭압과 그 온도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래. 그러면은 그 정도의 압력과 그 정도의 어떤 그 온도가 주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철들이 합성이 되면서 이런 무거운 원소들,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 말하려고 계속 오늘 이틀 동안 한 3일 동안 얘기를 한 거야. 자, 지구의 원소,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세계,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수소부터 시작해서 또르르 해가지고 우라늄 넘어가는 그런 것들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에 바로 생성이 됐고, 빅뱅 이후에 탄소까지는 일반적인 별에서, 철까지는 아주 큰 별에서 생성이 됐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철보다도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을 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졌다. 이 얘기가 지금 요까지 한 거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일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자,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냥 듣고 들려? 실제로 초신성 폭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철보다 많은 이 질량이 큰 원소들이 많잖아, 세상에는. 그것은 어디서 사실 만들어지는지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2018년도 재작년에 밝혀졌어.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엄청 많이 생긴대. 그것은 이것은 교과서에 반영도 아직 안 됐고 논문에서만 지금 나온 상태야. 사이언스 논문에서만. 중성자별끼리 충돌해가지고 생기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 흔한 일이거든. 그래서 중력파라는 것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랬거든. 그 중력파를 감지했을 때 우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그 망원경들이 다 있어. 그 망원경들이 중력파를 딱 발견하자마자 그쪽으로 다 이렇게 돌렸거든. 돌려가지고 딱 보니까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한 거야. 우리 지구에 있는 망원경으로. 근데 그때 그 나오는 에너지가 초신성 폭발과 거의 유사하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성자별끼리의 충돌에 있어서도 초신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 일단은 과학적으로는 밝혀졌어. 근데 지금 일단 여기 교과서의 상에서는 초신성 폭발일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요거까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이게 이제 우리 별에 형성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어떻게 형성되고 가장 중요한 건 주계열성. 얘는 중력과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평행인 상태. 그래서 그 크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수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거는 이렇게 합성되고 이렇게 된다. 야, 이름도 이거 외워야 돼. 그리고 행성상 성운이라든가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잔해들은 다시 가스구름이 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행성상 성운이라든가 초신성 폭발로 생기는 가스구름들은 다시 별의 형성에 돼. 너희 나중에 나사라든가 어떤 허블 우주망원경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 치면은 다 나와. 거기 허블 디필드 이런 거 치면은 실제로 개성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뭐냐면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이야. 되게 이쁘게 돼 있어. 여기 나와 있네. 개성운 25페이지 그 왼쪽에 보면은 원소의 방출과 새로운 별의 생성, 초신성의 잔해, 개성운 이런 것들이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들을 이루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 자, 지구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행성들이잖아. 행성. 주계열성을 돌고 있는 그저 행성이거든. 그 주계열성을 돌고 있는 행성은 뭐냐면은
별이 만들어질 때에 그냥 찌끄레기 찌끄레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찌끄레기들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거야. 자, 별이 있으면 있잖아. 봐봐. 여기에 어떤 무거운 그런 기체들이 있고 여기에 무거운 기체들이 있다고 치자. 얘들이 중력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아주 정확하게 그냥 땅 여기서 부딪히면 회전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끌려다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뭉치는 이 순간에 회전력이 발생해. 이렇게 나중에 토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뭉칠 때 회전력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딱 딱 뭉쳐가지고 그냥 딱 생기는 게 아니라 뭉치는 과정에 회전력이 발생한다고. 그 회전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자, 에너지 무거운 원소들은 안쪽으로 막 들어갈 것이고 가벼운 원소들은 조금 멀리서 이렇게 또 돌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 궤도들 사이에서 뭉쳐서 생긴 게 행성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울 거 없어. 태양이 만들어질 때도 처음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봤었던 그 별의 형성 과정을 그대로 거쳐. 행성상 성운들이 쭉 있었어. 그 중에 이제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원시별이 생성이 되면서 원시별이 생성될 때 그 주위를 돌고 있었던 그 무거운 원소들이 탕탕탕탕 뭉쳐가지고 지금의 지구,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를 만든 거야. 그게 다야. 봐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성운이 수축되고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형성. 여기서는 진짜 행성에서는 원시 원반의 형성.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원시 원반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뭉쳐가지고 하나의 궤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행성이다. 실제로 수금지화 해가지고 총 4개의 지구형 행성이 돌고 있는 이곳에 최초로 우리가 태양이 형성될 때는 행성이 20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 실제로 그냥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모델링을 해본 결과는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20개 정도가 뭉치고 다시 충돌하면서 하나하나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승지화 요 4개의 행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요거지. 태양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그리고 목성형 행성. 자, 밑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멀고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는 이제 수금지화가 있고 여기는 목토천해야. 명왕성은 행성에서 퇴출이 됐지. 자, 수금지화, 목토천해. 그럼 이 가운데 뭐 있니? 혹시 아는 사람? 운석. 운석. 비슷해. 이거 우리 소행성대라고 해. 소행성대. 근데 다 배웠잖아. 그 태양계 하면서. 소행성대 있잖아. 소행성대. 소행성대에 있는 운석들을 다 합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소행성대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소행성들을 다 합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이거 애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미지로만 봐가지고 항상 그래. 소행성에 있는 소행성은 진짜 소행성들이야. 엄청 작은 애들이야. 다 합쳐도 달의 크기가 안 된대. 그거보다 클 것 같잖아, 느낌이. 다 합치면 한 목성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있는 소행성들 다 크기 합쳐도 달 크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로만 엄청 작게 많은 것들이 봐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들의 크기는 정말 작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온도 같은 경우 어디가 높겠니? 온도 여기 자 하나씩 할게. 온도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가 높겠지. 여기 낮고 당연히. 그치? 응. 아, 태양하고 가까운 데가 높을 거 아니야. 그치? 태양하고 멀면 당연히 낮겠지. 그치? 그 다음, 고체 물질. 사실 이건 고체 물질이라기보다 그냥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얘네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고체야 그냥 흙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네는 기체야, 기체. 그냥 기체들이 뭉쳐 있는 거야. 사실 목성은 갈색 외성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색깔 자체도 갈색이지만 태양처럼 주계열성이 되기 직전까지 갔던 게 목성인 거야.
그러면 목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태양 하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별들은 어떤 식이냐면 쌍성계를 이루고 있어. 별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목성이 예를 들어서 태양까지 커졌으면은 태양만큼 커졌으면은 우리 잠깐만요. 왜? 뭐가 없었니? 자, 그래서 이 태양계도 쌍성계가 될 수 있었다고. 자, 그래서 우리 기체, 자, 목성 행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 행성의 주요 성분은 여기는 뭐 철과 성분, 철과 뭐 니켈 같은 이런 어떤 고체들 붙인 성분 반면에 여기는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아. 대부분의 기체 상태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밀도 당연히 밀도가 이게 당연히 높겠지. 밀도가 높고 밀도가 낮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전 속도. 어차피 공전 속도라는 것은 그 궤도에서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공전 속도는. 근데 자전 속도는 얘가 빠를 거 아니? 어떻게 빠를 거 아니? 어떤 게 빠를까요? 얘가 빠르다?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정지영은 이게 빠르다? 이게 왜 빠르다? 느낌상. 느낌상. 이게 가볍잖아. 얘네들은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벼워. 그래서 훨씬 빨리더라. 자전 속도가 느리다, 이게 빠르다. 이거까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거기 써져 있지 않으니까 자전 속도는 적어놔요. 이건 너무 그냥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줄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자, 요거 그냥 암기야. 야, 원시 지구 형성, 미행성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충돌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지구 땅을 만들기 시작했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 뭐가 없니? 화성에 없는 거 아는 사람? 응? 물은 옛날에 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 지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화성에. 그리고 화성 밑바닥에 얼음이 얼어있다라는 것도 지금 요즘 알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화성이 지구에 있는데 화성에 없는 거. 자, 첫 번째는 화성은 지구보다 굉장히 작아. 엄청 작아. 생각보다 우리 비슷한 크기는 아니야. 금성이 지구보다 조금 작은 상태고 화성은 지구보다 많이 작은 크기야. 화성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지구도 울퉁불퉁해요? 네. 네. 화산이 있어요, 화성. 화산이 없어요. 네. 네. 지구에는 있어요. 자, 화성에는 뭐가 없냐면은 자기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보호해줄 만한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방사선을 보호해줄 만한 그 자기장이 없어. 그 자기장이 근데 왜 생기는 줄 아니? 우리 지구의 내핵과 외핵이 있잖아. 그게 고체 액체로 이루어진 건 알고 있지. 뭐가 액체로 이루어져 있지? 그거 속에 있는 거. 내핵? 네. 외핵은? 고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니네들 보고 있으면 안 돼. 니네들 3학년 때 배운 거잖아.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너는. 내가 알기로는 외핵인 건데 지금 나 지금 갑자기 몰라요. 생각이 안 나. 외핵일 거야 외핵. 외핵이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어떤 식이 생기냐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 근데 액체일 수가 있는 것은 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화성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고온 고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화성은 그만큼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 자기장이 없으니까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은 것처럼 표현이 돼 있잖아. 뭐 마션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아. 아주 희박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여기서 봐봐.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중력을 키워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구 장기장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무거운 쪽은 핵으로 넘어가고, 핵 쪽으로 가고, 이 철이나 니켈 같은 진짜 무거운 것들은 핵으로 가고, 멘틀에는 뭐가 남냐면은 실리콘, 규소가 남아, 규소.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 땅에 있는 모든 흙은 다 규산염이야.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우리 그 땅에 있는 흙이나 이런 것들은, 돌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중에 배워. 다 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각이 생기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27페이지에 옆에 보면은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요거는 나중에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수능 지구과학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요 그림은 잘 기억을 해봅시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지구가 탄생한 초기에는 질소는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있어. 근데 질소가 내가 뭐라고 했어? 질소가 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원소야. 그러니까 질소의 양은 항상 지구에서 일정했어. 항상. 삼중결합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반에는 뭐가 많았냐? 화산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많았잖아. 뭐가 타오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비율이 엄청 높았다고. 그런데 이게 점점 낮아져. 왜 그럴까? 지구 온도가 낮아지면서 나중에 탄소의 순환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지구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 물에 녹아가지고 석회암의 형태로 바뀌게 돼. 지금 지구에 있는 탄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석회암이야. 돌이야. 돌이지. 우리가 흔히 석회암, 석회동물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보면 여기 동물. 그 석회암에 들어가 있는 탄소가 지구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그럼 얘네 탄소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됐지. 근데 이 줄어드는 것에다가 결정적인 이 기름을 붓기 시작한 게 바로 광합성을 하는 물체가 등장을 했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기억하냐? 들었지? 남세균. 기억나? 남세균이 누구예요? 균. 남세균. 최초로 광합성을 시작한 생명체. 들어봤잖아. 니들 다 했었어. 광합성 다 하잖아요. 어차피. 제일 최초로. 그게 남세균이고 그게 엽록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했던 게 남세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낸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야. 그것은 나중에 외우고 있어야 돼.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것들은. 저 그거 중학교 분명히 했는데. 안 알려줘요. 니들이 안 들은 거 아니야? 그지?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드디어 광합성을 하면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니? 광합성의 결과물이 뭐야? 산소와 수소? 포도당. 포도당. 광합성의 결과물로 나온 게 녹말과 우리 산소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식물체에서 나오는 게 산소가 광합성의 결과물이잖아. 그래서 이 산소가 증가를 하기 시작해.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산소가 등장하기 시작해. 바다에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생기고 산소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가 생기니? 자, 이거 사실 이거 이후의 얘기야. 산소가 등장하면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뭐가 하나 생겨. 그게 뭐야? 오존층. 오존이 뭐야? 오존이 그 기호로 뭐니? 원자의 기호로? 처음 들어봐? O3야, O3. 오존이 우리가 산소 분자하면 O2인데 오존은 O3야. 산소가 3개 모여있으면 오존이야. 얘가 근데 되게 안 좋은 기체야. 우리가 흡입을 하면은. 근데 얘네들이 오존층에서 뭘 막아줘? 자외선. 근데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식물의 살균. 죽인다고. 자외선은 그 에너지가 워낙 높기, 다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얘기잖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상피세포를 죽이는 게 자외선이야. 그래가지고 자외선 크림 바르라는 거야. 자외선을 계속 맞으면은 피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호주 이쪽, 남반구 이쪽은 자외선이 뻥뻥뻥 뚫려 있잖아. 지금 오존층이 뻥뻥뻥 뚫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호주산 선크림이 그렇게 성능이 좋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내가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 참고하세요, 여성분들. 진짜로 되게 좋은 거야. 집사람도 진짜 좋대. 깨알 같은 정보를. 자, 그래서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바닷속에만 살고 있었던 이 생명체가 어떻게 돼? 육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광합성이 시작되지 않았으면은 우리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 지금 요거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전부 다가 함축되어 있는 그래프야.
요거 하나 주고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다 물어봐 수능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럼 O3가 생겨가지고 지구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을까? 수중에서만 살 수 있었던 우리의 생명체들이 지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었다. 이게 수능의 그냥 지문이야 지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어려운 문제들만 한번 내가 풀어볼게. 자 29페이지 넘어가가지고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등급 조절 이 문제들만 내가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좀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그림 가다는 우주, 지구, 사람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래서 외워야 돼. 자 우주 해가지고 A 74% 이거 수소라는 걸 바로 알 수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두 번째 지구 제일 많은 거 뭐야? 기억하라고 했지? 철. 그러니까 B는 철이야. 그걸 모르면 몰라. 사람 C는 뭐야? 산소. 제일 많은 게 산소라 그랬지? 산소야. 자, 요거를 갖고 우리 몸이 저기 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H2O 중에 O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아. 그럼 봅시다. A는 우리 초기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맞지? 빅뱅과 동시에 생성됐다고 그랬지? B는 대부분 초신성 폭발. B는 뭐였니? 철이잖아. 초신성 폭발할 때 생겼니 이것이? 아니지. 초신성이 되기 직전에 큰 별의 내부에서 생기는 게 철이야. 그래가지고 틀렸어. C는 지구와 대기의 해수에도 풍부한 원소이다. C 뭐야? 산소요. 산소. 대기에 산소 많이 있지. 해수에는 뭐야? 다 H2O니까 당연히 많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야. 자, 2번. 이게 지금 원시별에서는 원시별과 주계열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 하나라고 그랬어. 주계열성은 핵에서 별의 중심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 게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어. 그럼 원시별은 그냥 중력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중력만 있는 상태고 주계열성은 중력과 동시에 핵 융합에 의한 에너지 방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게 주계열성이야. 자 봅시다. 가. 원시별에서 A는 원시별을 수축시키는 힘이지. 중력. 맞아. 맞는 거야 이거는. 나에서 B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긴다. 맞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있는 거지. 나에서 A와 B는 평형을 이룬다.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 기억하는 것이 다 맞는 거야. 자 3번. 자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왜 외우라고 한 건지 너희들이 좀 문제를 보면서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이걸 외우지 못하면은 몰라. 자 가.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야.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비슷한 수준의 크기가 되겠지. 나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그런 별들이 될 거야. 그럼 A 같은 경우는 탄소, B 같은 경우는 철이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바로 그냥 유출해내야 돼. 자, A 같은 경우는 헬륨 핵 융합에서 헬륨 3개가 모여가지고 탄소 되는 거 맞습니다. 별의 질량은 나보다 가가 크다. 나가 훨씬 큰 거지. 10배 이상 크다고 그랬어.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 된다 그랬지. 리을은 태양은 나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아니라고. 가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만 답이 될 것 같아. 자, 지구 형성 과정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 철, 니켈 등의 물질이 멘틀을 형성한다. 멘틀이니? 철과 니켈은 뭐라고 그랬지? 무거운 원소들이 핵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핵을. 멘틀은 규소야. 실리콘이 형성을 해. 그래가지고 기억은 틀렸어. 지구 탄생 초기에는 화산 활동으로 많은 기체가 분출되어 산소, 질소가 대기 주성분 노. 이산화탄소랑 질소야. 이산화탄소랑 질소. 지구 초기에는 산소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 산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하였다. 자, 감소하고 있지. 왜냐? 원시 바다가 생성되면서 그 바다 속에서 생명체가 합성이 됐고 그 생명체가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해서 또한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너희들 먹는 사이다나 콜라가 되지. 네. 그러면은 해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을 수 있을까? 높을 때 온도가 많이 녹을 수 있을까? 이산화탄소가 낮을 때 왜? 왜냐면은 낮은. 그냥 그래. 그냥 낮으면 돼. 그러니까 콜라는 차가울 때 먹어야지 훨씬 더 톡 쏘는 맛이 나게 돼 있어. 온도가 올라가면은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증발을 해버려. 답은 그래서 디귿입니다. 이게 1등급 정도 되는 문제야. 야, 쉽지 않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껌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오늘 별 얘기는 다 끝난 거고, 자, 별 얘기가 워낙 내가 할 얘기가 많아.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 내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좀 깊이 있는 이해가 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최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 지금 이 원소들의 주기성, 이제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기율표 먼저 그리고 시작할 거야.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